안녕하세요. 화사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도산절제의 부인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병의 행위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이제 판사님이 발표한 도산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무담보로 차용한 자금에 의한 본지 변제 행위는 어떨까? 판례의 소개 2018년 4월 22일 선고입니다. 판결 요지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의 평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 사용하기를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 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 소멸이 이뤄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 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와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질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룰 수 있다. 사실관계는 이제 보십시오. 동양 파이낸셜 대부는 2013년 9월 23일 동양 인터내셔널에 49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동양 인터내셔널은 2013년 9월 27일 동양 시멘트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약 12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동양 인터내셔널은 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도래 전인 같은 날 동양 파이낸셜에게 대여금을 변제했습니다. 동양 인터내셔널은 2013년 9월 30일 희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10월 17일 희생절차 개시 결정했습니다. 관리인이 동양 인터내셔널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를 했습니다. 자금의 흐름 동양시멘트, 동양 인터내셔널, 채권자 동양 파이낸셜. 희생보험 부인 결정을 했습니다.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1심의 판단 부인 대상이 맞다. 유해성 인정 동양시멘트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이 동양인터내셔널의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변제 행위는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른 희생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부당성도 인정했습니다. 변제 행위 이후 3일 만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 바 동양인터내셔널의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변제 행위가 동양그룹 전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채무만을 우선 변제하기 하는 상당성 없다. 항소심 서울도등법원에서는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해성 부정 동양시멘트로 지급받아 원고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은 동양인터내셔널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이후 동양인터내셔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유해성을 부정했습니다. 동양시멘트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이 위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킨 데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인정했고 차입 이전과 비교하여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변제 행위는 전체적으로와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판단 근거된 사실관계에서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파이낸셜 대부 등 동양그룹은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상호간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연쇄 부도의 위험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검토 무담보로 차용한 자금에 의한 본지 변제가 부인의 대상인가에 관하여 1. 차용과 변제를 나누어 변제도 채무자 간의 공평을 해야 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 두 번째, 양자를 일체적, 포괄적으로 보면 채무자의 총 재산에게 변동은 없고 채권자가 교체된 것뿐이므로 다른 종전이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게 일종의 돌려막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을 개인 사건에서는 카드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로부터 이제 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또 캐피탈로부터 꾸는 경우 이렇게 계속 돌려막으면서 이제 원리금이 증가하죠. 이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의 특정 채무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 이전과 비교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그 변제 행위가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은 감소하지 않고 이제 채무만 늘어난 거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채무자에 대한 변제 행위는 위기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부인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이상과 같이 채무자의 실질적 재산 상태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자금 및 차입과 변제가 채무자의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위기 시기 직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판례는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므로 그와 같은 자금의 차입과 변제가 사업 계속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는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가 그 직전의 자금 차입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전후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부인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판례도 차입금을 특정 채무 변제에 충당할 시 예정돼 있어 유용 우려가 없고 또 차입에 의한 신채무가 태양에서 종전의 채무에 비하여 중하지 않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에는 변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도 대부분 돌려막기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부인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를 변제하기 위해서 자금 차입을 해서 변제하는 것을 부인권 행사를 한다면 사실 뭐 돌려막기는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무담보로 차용한 자금에 의한 본지 변제 행위는 약정이 있거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 다만 그 사이에 재산이 좀 변동이 있다면 이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무담보로 차용한 자금에 의한 본지 변제 행위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